특히 7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창원시 성산구 선거전은 이번 보궐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지금 전국적인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후보가 준비된 국회의원으로 민의를 대변할 수 있을지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정책과 자질을 비교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함께 토론할 후보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 민주당 권민호 후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호 5번 정의당 여영구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영국입니다. 기호 3번 바른미래당 이재환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환입니다. 기호 2번 자유한국당 강기훈 후보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강기훈입니다. 기호 6번 민주당 손석형 후보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손석행입니다.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서 결정됐습니다. 토론 의제는 창원시 성산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는 이 방송은 KBS 애플리케이션 마이케로도 생중계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먼저 후보들의 출마 인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 민주당 권민호 후보부터 하시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네, 존경하는 성산구 유권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일하자고 부른 사람, 창원 경제 확실하게 살릴 사람, 힘있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기호 1번 권민호입니다. 창원 경제 참으로 어렵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살림살이 맡은 지 채 2년도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의 후보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니탄데타 할 시간 없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우리 모두가 창원 경제 살리는데 총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권 여당 국회의원 후보 꼭 필요합니다. 허승무 시장을 돕고 김경수 도지사를 도와서 창원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확실한 구원투수 저 권민호에게 성산구 유권자 여러분들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정의당 여영구 후보의 출마 인사 듣도록 하죠. 네, 존경하는 창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기호 5번 여영국입니다. 저는 지난 8년간 도의원을 하면서 우리 도민들, 창원 시민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써 왔습니다. 특히 홍준표 전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에 맞서 이를 원상 회복시키고 고등학교까지 확대시키는 주춧돌을 놓았습니다. 또한 노회찬 의원과 함께 창원시 도시가스 요금을 인하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민생 정치를 국회로 가져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창원 시민 여러분, 노회찬이 그랬듯이 정치는 국민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가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를 하면서 오랜 기간 특권이었던 국회 특수활동비를 단박에 폐지했습니다. 제가 꼭 당선되어서 일하는 국회, 민생국회를 꼭 만들겠습니다. 국회 특권을 없애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바른미래당 이재환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원의 토박이 흑수저 청년 이재환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도시였던 창원은 저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 친구들과 동생들은 창원을 떠나고 있습니다. 저는 창원이 청년이 넘쳐나는 창원, 청년이 떠나지 않는 창원으로 만들겠습니다. 민생이 파탄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보수니 진보니 편가르는 정치만 합니다. 노조는 오늘 또 파업, 내일 또 파업, 자기 밥그릇만 챙깁니다. 진보가 밥 먹여줍니까? 보수가 밥 먹여줍니까? 노조의 파업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이제는 우리 창원에 희망 있는 창원, 청년에게 기회가 많은 창원이 필요할 때입니다. 저 이재환 꼭 만들겠습니다. 창원 경제 망친 정치부터 확 디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국당 강기훈 후보 말씀하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기호 2번 강기훈입니다. 존경하는 성산구민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요즘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왜 이래 먹기 살기 힘들어하는
한탄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창원 경제는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론,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 소상공인은 하루하루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 대우조선 해양 매각 등으로 창원 경제는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부의 경제정책을 반드시 바꾸라는 성산구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선거입니다. 정파를 초월해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저 강기훈 반드시 성산구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한번 도와주십시오. 네, 이어서 민주당 손석형 후보 출마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창원공단 살릴 손석형입니다. 20년 전 권영길 대표와 손잡고 진보정당을 만들었습니다. 노동법 날치기 통과 이후에 기성정치 못 믿겠다. 노동자가 직접 정치하자 했습니다. 진보 후보들이 자기 살 길 찾아 도망갈 때도 저는 탈당기 한번 안 쓰고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지금 창원공단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대우조선이 넘어가서 협력업체 줄줄이 망하게 생겼습니다. 안 그래도 허리띠 졸라매는 노동자들, 장사 안 돼 죽겠다는 영세상인들 모두 창원공장 좀 살리더라 하십니다. 노동자 서민의 아픔을 알고 함께하는 것이 진보의 조심입니다. 노동자의 손으로 창원공단 살리겠습니다. 손석형을 지지해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출마 인사 들어보셨습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는 집중 토론입니다. 먼저 주어진 의제에 대한 의견을 밝힌 뒤 후보들의 의견에 반박하거나 이견을 제시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답변 시간은 1분 30초로 제한이 됩니다. 집중 토론 의제는 창원 국가산단 활성화 및 고용안전 대책입니다. 지난 2월 경남의 실업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실업률 또한 19년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경남 경제를 견인했던 창원 국가산단의 장기 침체로 공장 이전과 구조 조정을 단행하는 기업이 크게 늘어나면서 근로자들은 상시적인 고용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가산단 활성화와 고용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자 발언 순서에 따라서 여영국 후보부터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한 4개월째 선거운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리에 나가면 뭐 다들 느끼시겠지만 좀 함께 살자, 같이 좀 살자는 게 핵심 요지입니다. 뭐 많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지만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이 올해 우리 창원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약 2.3%로 내어놓았습니다. 그렇게 밝지가 않습니다. 현재 기업이나 노동자들, 자영업자들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예측이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어려움을 함께 좀 극복해 나가는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좀 보여집니다. 우선은 현재 창원시 진해구에만 지정되어 있는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을 우리 창원시 전체로 확대해서 우리 산업에 대한 투자나 또 고용 유지 등에 대한 예산을 대폭 늘려서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가는 게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제조업 혁신입니다. 이걸 통해서 창원의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소재나 부품에 대한 원천 기술 없이 단순 가공 조립에만 의존하는 이런 현재의 공단 형태로는 더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독일과 일본이 제조업 강국인 것은 바로 소재 강국이기 때문입니다.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재료연구소를 소재연구원으로 승격시키는 법안을 꼭 통과시켜서 소재 부품 혁신으로 창원공단을 혁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재환 후보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기훈 후보 도의원 2번, 국회의원 1번, 여영국 후보 도의원 2번, 손석형 후보도 도의원 2번, 권민호 후보도 도의원 2번, 거제시장 2분,
이분들 도대체 뭐 하셨습니까? 거제도, 창원의 경제도 망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전국적으로 스마트 공장 3만 개와 일자리 66만 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거짓입니다. 독일의 아디다스가 스마트 공장을 건립하여 운영하여 관리 인력을 제외한 모든 일자리가 사라진 사례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공장의 스마트화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새로운 공장을 짓기보다는 창원 전체 약 9만 5천여 개의 업체 58만 2천여 명의 일자리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대표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핵심 산업, 원전 산업은 포기하는 것 자체가 안 됩니다. 특히 원전 산업 메카인 창원 경제에 대해서는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함께 저는 현재의 창원의 기업들부터 살리겠습니다. 수출과 투자를 지원하는 창원형 코트라를 설립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강기훈 후보 1분 30초 쓰실 수 있습니다. 예, 개성공단에 10분의 1만 신경 썼으면 창공단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무엇보다 창공단의 활성화는 기존 주력 사업을 다시 되돌리는 것만이 창원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탈원전 정책으로 지금 신한울 3, 4호기 폐기됐습니다. 두산중업 285곳의 협력업체가 줄도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3만여 명의 근로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또한 대우조선 해양 매각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창원의 협력업체들이 도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창원단 활성화는 무엇보다도 기존의 주력 사업인 원전 또 조선 기계산업을 부활해야 합니다. 거기다가 4차 산업 선도직으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국방산업 집저가 단지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 만들어야 합니다. 반드시 기존 산업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서 반드시 살기 좋은 성산구를 만들겠습니다. 네. 이어서 손석형 후보 말씀하십시오. 예, 자원공단부터 살려야 합니다. 제가 한참 노동운동 할 때는 식당에 가면은 제발 좀 대무 좀 그만해라 하셨는데 지금은 모두 자원공단 좀 살려봐라 하십니다. 자원공단이 살아야 노동자가 살고 일자리가 생깁니다. 노동자가 돈 잘 벌어야 집도 사고 치킨도 사 먹고 애들 옷도 사고 그래야 자원경제 돌아갑니다. 우선 세금을 엉뚱한 데 쓰지 말고 조선산업 살리는 데 써야 합니다. 조선업을 공기업화하겠습니다. 경남공공조선 만들어 조선업과 기자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제조업 살려야 합니다. 제조업 특별법 제정해서 제조업 발전에 필요한 기금 만들겠습니다. 그 돈으로 설비 투자하고 노동자 재교육과 재취업, 실업 지원하겠습니다. 평화번영의 시대에 자원공단 시장을 늘릴 철호의 기회입니다. 자원공단을 통일경제 특구로 지정하겠습니다. 철도와 발전, 조선업, 남북경업을 살리겠습니다. 지금은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남 탓할 때가 아닙니다. 힘과 지혜를 모아서 자원공단 살리는데 모든 것을 매진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원공단만 살면 과거의 창원, 희망의 창원이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권민호 후보의 답변 듣도록 하죠. 창원 국가산업단지는 한때는 국가의 성장 동력이었고 또 우리 창원 시민의 젖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산업단지가 영원히 우리 곁에 존재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부응하지 못한 결과가 오늘 이 창원 경제의 침체의 늪으로 몰았습니다. 기업은 떠나고 기존 있는 기업도 경쟁력을 잃어갑니다. 하루아침에 단시간 안에 산업단지 활성화
특단의 대책을 세우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자원경제 살리기 위한 스마트 산단 2022년까지 1조 2천억 원이 투자됩니다. 이 산단이 추진되면은 노동자의 작업 환경 개선이 확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의 생산 능력이 배가 됨으로 인해서 기업 이익의 구조도 확대됩니다. 무엇보다도 청작년 1만 개의 일자리가 생길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업 유치를 통해서 일자리 또한 늘어납니다. 이러한 것이 자원경제를 살릴 수 있는 시발점이 되고 자원경제의 신호탄이 됩니다. 경제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 남 탓할 상황의 시간이 없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후보들의 답변을 들으셨는데요. 후보들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해서 반박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구 후보부터 시작하시죠. 네, 뭐 반박 의견이라기보다도 좀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이라서 우리 창원공단을 활성화하자는 다 공감된 이야기를 좀 하셨습니다. 네. 또 이게 이제 정부 정책하고도 긴밀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정부 정책을 좀 변화시켜서 공단을 활성화하는 방향. 그 중에 하나 이제 방위산업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방위산업 노동자 출신입니다. 우리 창원공단이 생산하고 있는 연간 방산업체의 생산액이 약 4조 5천억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방산 그 총생산액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 10년간 해외 무기 구매에 쓴 돈이 32조 원입니다. 이걸 국내 지역 투자 행위로 방위산업을 재편하게 되면은 우리 굉장한 우리 일자리도 생겨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희 정의당의 요구로 이미 국방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군사 장비와 부품을 80%까지 국산화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좀 되었고 또 여기에 군정비청이 우리 여기 창원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을 육해공군 종합물류정비센터로 이렇게 좀 변경시켜내면은 창원에도 약 2조 원의 신규 투자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예상이 됩니다. 또 두산중공업 발전 사업과 관련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정부 정책의 인해로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이거 정부가 좀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가 새로운 대체 산업 기술을 세계 경쟁에 가질 수 있도록 네. 지원을 강화해야 됩니다. 네. 이어서 이재환 후보 의견 듣도록 하죠. 저는 타 후보의 주장을 반박하기보다 앞으로 제가 무엇을 할지부터 말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밝힌 부분뿐만 아니라 창원의 청년들이 창원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 새로운 산업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미 경기도 안산공단의 기업들과 한국산업기술대학교의 산업협력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기업은 대학에 기술을 개발을 요청하고 대학의 교수와 학생들은 기업에 맞는 기술을 제공해 주어 기업을 더 발전시킵니다. 이로 인해서 기업의 더 성장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도 창출됩니다. 또한 스타트업 기업이 창원에는 많습니다. 이런 기업들에게 창원 산단에 있는 기존의 OEM 제조 설비를 갖춘 기업들과 협력하여 같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무한도전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미 포화 상태인 자영업자를 양산하는 창업 정책이 아니라 기술과 아이디어를 융합시켜 기존의 일자리를 지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추가로 만드는 창업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창원 경제 많이 힘듭니다.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힘내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기회 한번 주십시오. 네. 네. 이어서 강기훈 후보입니다. 1분 30초 드리도록 하죠. 예, 성장 없는 분배는 허구입니다. 기업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에너지 정책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정부가 만드는 일자리는 지속성이 없습니다. 민간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때만이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아까 이재환 후보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국가가 또 경상남도가 스마트 산단화를 주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되자마자 퍼스트 아메리카, 우선 미국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타국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제조업을 국내로 분리들이는 유인책을 썼습니다. 스마트 산단화는 결국은 자동화, 무인화입니다. 지금 현재 일자리가 없어서 허덕이고 있는 상태에서 스마트 산단화는 일자리를 죽이는 정책입니다. 지금은 모든 국가가 제조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조업을 활성화할 때만이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스마트 산단화, 이것은 민간 기업이 정부가, 도가 신경 쓰지 않아도 늘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이어서 손석형 후보 말씀하십시오. 중소상공인 자영업도 살려야 합니다. 대기업 납품 단가 후려치기는 큰 문제입니다. 대기업 갑질에 맞서 중소기업의 협상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장사 너무 안 됩니다. 지역화폐 발행해서 돈이 돌게 하고 지역경제 장사 잘 되게 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도 심각하지요. 공공부문 일자리가 OECD 평균 21%인데 우리나라는 9%밖에 안 됩니다. 공공기관 일자리 늘리고 청년 의무경제 확대하겠습니다. 강 후보가 탈원전 얘기하시는데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 추진할 때 자유한국당은 뭐 했습니까? 선거 때 되니 반대하는 정치 노르면 안 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탈원전은 맞습니다. 세계적 추세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든지 빨리 먹으면 얹히듯이 급진적 탈원전에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빨리 심의하고 문재인 정부가 시기, 자금, 기술에 관한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무엇보다 노동자 생존권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한울 3, 4호기에 대한 두산중공업 노동자의 목소리에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특정 기업 살리는 게 아니라 자원공단, 대한민국 민생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래의 희망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 공론화가 할 일입니다. 네, 이어서 권민호 후보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산단은 무슨 자동화시켜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낡은 생산 공정을 ICT를 접목해서 새로운 생산 능력을 만들어가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스마트 산단 내에는 낙후된 지역의 방위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방위산업과 ICT, 즉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서 첨단 기술을 가진 관련 업체를 체계적으로 육성해서 기업 이윤도 높이고, 또 이 방위산업이 전후방 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기 때문에 경제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자가 3만 3천여 명이 됩니다만은 우리 작은 국가산단에 288개의 방위사업체에 1만여 명이 근무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효자 종목인 방위산업체에 투자는 일반 산업보다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정부의 예산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부와 함께 할 수 있는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장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스마트 산단과 방위산업체를 묶어서 네. 완성을 시켜야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공약검증 상호 토론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2명 이상의 후보에게 공약에 대한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후보에게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지 마시고 골고루 분배를 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과 답변은 요점만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서 이재환 후보부터 5분 동안 시간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창원 스타필드 입점에 대한 찬반 논쟁이 매우 뜨겁습니다. 이에 각 후보님들의 찬성 반대 입장을 알고 싶습니다. 고민 후보님, 찬성이십니까? 반대이십니까?
찬성하는 우리 시민들이 많기는 하지만은요, 이 스타필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또 소규모의 자영업자, 영세상인들 매우 상권 위축에 대한 걱정 또한 큽니다. 찬성 반대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뭐 지금 상황에서 이런 지금 갈등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 갈등을 반대라는 해소하지는 거죠, 않는 그러면? 상황에서는 찬성이다 반대다 그렇게 단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강기훈 후보님 찬성입니까? 반대이십니까?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스타필드 입점을 가지고 논란이 많습니다. 저는 지금은 시기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반대라는 뜻이죠. 유영구 후보님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그게 참 물어보면 저는 뭐 누차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 대형 쇼핑몰이 들어올 때는 이거 찬성하는 시민들의 소비권 문제도 있고 또 그로 인해 피해보는 자영업자들의 생존권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어느 가치를 더 중시할 것인가. 네. 이런 점에서는 찬성 반대만 좀 이야기해 주시면 우선은 감사하겠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중심에 두고 이 우리 시민들의 소비권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뭐 이런 점에서 볼 때 지금은 그런 것이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조건에서 들어오는 것은 반대라는 좀 거죠. 무리다. 네, 반대라는 뜻이죠. 손석형 후보님 찬성이십니까? 반대이십니까? 네, 저는 설계도도 파악했고요. 경기도 하남에 있는 스타필드도 가봤습니다. 저는 재래시장, 소상공인 살리는 대책 없는 스타필드 입점 반대합니다. 네. 저는 정치는 갈등을 해결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표심에 따라 신념 없는 행동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공론화는 책임 전가일 뿐입니다. 창원 시민 여러분, 언제까지 부산에서 쇼핑하실 겁니까? 지금은 쇼핑이지만 나중에는 일자리 유출입니다. 주말이면 공동화되는 창원, 이제 부산에 가지 않아도 될 복합문화시설이 우리 창원에도 필요합니다. 이에 저는 창원 시민의 편리성을 추구하고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상생형 공존 스타필드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겠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네, 한 번만 더 질문을 좀 네, 해도 시간이 될까요? 지금 많이 남아 있거든요. 네, 네. 예. 하실 겁니까? 예. 네. 정부와 권민호 후보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원 국가산단이 올해 2월 스마트 선도 산단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권 후보님께서는 이를 통해 1만여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스마트 공장은 자동화 설비를 관리하는 소수 인력 이외의 모든 작업을 로봇이 사람을 대체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보고 또한 우리가 노동의 권리가 보장되어 있고 일자리가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독일에서 아디다스 사례를 보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일자리 1만 개가 나왔는지 어떻게 산출하셨는지 그 근거가 궁금합니다. 우리 또 이재한 후보가 이게 스마트를 무슨 자동화 로봇 생산 공장으로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창원국가산단의 스마트 산단 조성은 뭐 자동화 로봇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낡은 생산의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기업의 이윤을 떨어뜨리고 있고 생산성이 굉장히 매우 떨어져 있습니다. 국가산단의 불안과 침체가 또 이러한 문제도 있기도 하고요. 정부가 노동자를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무슨 노동의 일자리를 뺏으면서까지 완전한 로봇 자동화의 개념으로 스마트 산단을 조성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ICT를 접목한 공정들을 좀 더 이렇게 한눈에 이렇게 간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품질의 또 불량률도 떨어지고 그런 개념의 스마트 산단이 조성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어떻게 1만 개의 일자리가 산출되었는지 그 근거를 말씀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은 오히려 더 늘어납니다. 왜냐하면은 이 스마트 산단을 운영하려고 하면은 새로운 또 인력을 또 배출해내야 됩니다. 기존에 네. 있는 인력도 좀 더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배치해내야 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어서 강기훈 후보 말씀하시죠. 5분 동안 시간 쓰실 수 있습니다. 예. 네.
우리 여영구 후보와 금민호 후보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일자리가 최고 급하다고 화두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못지않게 미세먼지가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우리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는 우리 성인들은 면역력이 있어서 마스크를 쓰거나 하면 조금 견딜만 하다고 합니다만은 어린아이를 둔 학부형들은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는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중국발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중국 환경부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원인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지금 화력발전소가 2927기로 전 세계의 4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서해안 쪽에 집중되어 있고 이 서해안에 집중되어 있는 곳에서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발전되는 발전량이 54%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지금 최근에 78기를 건설했고 또 484기를 건설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석탄 화력발전소가 78기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볼 때 미세먼지의 원인은 중국발이라는 이야기가 근거가 있고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국가 간의 여러 가지 분쟁 부분을 해결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영국과 독일에서 발생한 대기오염으로 해서 산성비 피해를 받고 있던 스웨덴은 국제기구를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는 인도네시아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를 유엔기구 지속개발 정상회의를 통해서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예. 네. 이와 같은 것을 볼 때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로 인해서 대한민국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라는 중국에 강력한 요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두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가 말씀 좀 우리 드릴까요? 금민호 후보부터 먼저. 네, 뭐 우리 강기훈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이 미세먼지의 문제는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참으로 참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 많은 뭐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국제적인 문제는 중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하루아침에 될 것이다. 그렇게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외교적 노력을 계속적으로 또 우리는 해가야 되고 또 확실하게 중국은 그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유발될 것이냐는 것은 또 반문하기도 합니다만 확실한 우리는 입증과 근거를 가지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미세먼지 중국 그 탓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대체적으로 학계에서 쭉 보고되는 거 보면은 한 40%에서 50% 정도는 중국에서 넘어오는 게 양이 된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외교적 활동을 통해서 좀 저감을 해야 되는데 우리 박근혜 정부 때 추진한 한중 FTA 아시죠? 여기에 이 환경 관련 조약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을 하는데 어떻게 만약에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을 따진다면은 저는 한중 FTA의 문제, 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문제, 이 문제를 좀 문제 제기를 드리고 싶고 그러나 현재 그러면 이것을 대응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좀 하자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니고 뭔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우리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이 정도 양이 됩니다. 그 어떤 오염물질 어떤 게 있고 이런 공동 연구 등을 통한 기반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그걸 갖다 드려야 되는데 외교 테이블에 누가 안 앉을 겁니까? 예, 예. 그런 알겠습니다. 노력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 생각입니다. 금민호 후보나 여영구 후보가 지금도 그 중국발이라고 중국 환경부에서도 인정한다고 했는데 제가 강력하게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야 된다. 또 세계적으로 그렇게 사례가 많다고 했는데 아직도 정부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강력하게 요구할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다시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번에 손석형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0년 동안 창원경제 망치놓은 자유한국당이 경제 살리겠다는 말을 어떻게 입에 담을 수 있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조선산업 정책, 낙하산 인사로 창원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 시민이 아직도 그 희생을 오롯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창원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전국 1.5배입니다. 다들 빚내서 버티고 계십니다. 자유한국당이 석고대죄부터 해야 합니다. 또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해결해야 할 의원들이 채용 청탁 의혹 받고 있습니다. 강원랜드의 건성동, 염동철, KT의 김성태, 홍문종 다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창원도 청년의 미래도 망치고 있습니다. 저는 채용 절차법을 도입해서 채용 비리 건절하겠습니다. 강기훈 후보가 자유한국당을 대표해서 창원 시민들께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과할 수 있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예, 뭐 정부를 하다 보면 엄량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자유한국당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해초리를 맞았습니다. 탄핵에서부터 6.13 지방선거에 엄청난 해초리를 맞았습니다. 그렇다고 정부를 맡은 현 정부가 매번 남 탓만 하고 지난 정부 탓만 할 것입니까? 저는 지난 과거는 과거고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새로운 정부가 예. 거기에 대응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예. 희망을 주는 그런 정부라고 보고. 뭐 사과를 했던 걸 보면 되겠죠? 예, 우리는 예. 뭐 저희네들은 뭐 예. 탄핵으로부터 예, 그런 됐습니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 예. 여영구 후보님, 네. 평화경제 주도하는 창원 만드신다고 하면서 방위산업체에 신규 투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네. 무기 생산하는 사업을 평화경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다한 것 아닙니까? 또 방산업체 노동상금 보장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도 추진했던 일입니다. 저도 적극 동의하겠습니다.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답변 드릴까요? 예,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방위산업 무기 생산 문제는 대한민국이 통일되더라도 잠재적 위협은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지금은 그 대답보다는 네. 노동상금 보장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지 이것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우선 그동안 제가 이제 방위산업 출신 노동자로서 단체 행동권을 많이 제약을 받아온 당사자입니다. 그래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옛날에는 국방부 군인들이 있는 옷 와이사스 단추를 만들어도 그게 방위산업으로 지정되고 했는데 적어도 전쟁 시기가 아니면은 일상적으로 단체 행동권이 보장되는 그런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기 공약도 좀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방위산업체 상권을 보장하려면 헌법 33조를 바꿔야 합니다. 법안이 아니라 헌법 개정 사안입니다. 그리고 소득 상권을 제대로 보장하려면 진보가 단결해야 합니다. 여영구 후보, 정의당 정신 차려야 하는 겁니다. 권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권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으로 조선기자재 업체가 생사 존망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집권 여당 민주당 책임이 큽니다. 노동자가 고통 분담해서 대우조선을 어렵게 지키고 살렸습니다. 공적 자금 10조 넘게 투자한 회사를 단돈 4천억에 팔아넘겼습니다. 그것도 노동자 배제하고 밀실회의로 했습니다. 범죄 행위입니다. 창원은 노동자 도시입니다. 노동자가 살아야 동네 경제 삽니다. 민주당 탄력 근로제 확대해서 장시간 노동으로 내모입니다. 창원 노동자들 다 가로사 죽게 만들 겁니까? 규제 프리조법 통과시켜서 병원 민영하고 진조어른 폐업시킨 홍문표가 뭐가 다릅니까? 노동정책 후퇴시킨 민주당은 창원경제 살린다고 말할 자격 없습니다. 보는데 권민호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우조선 매각에 대한 갈등이 많습니다.
고용에 대한 불안, 지역 경제의 위축, 이러한 매각은 철저하게 거제 시장을 경험했던 저로서는 철저하게 반대합니다. 아니 거제 시장 하시는데 그 대책을 안 가지고 있었습니까?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타 후보의 공약을 집중적으로 지금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권민호 후보 말씀하십시오. 모두가 창원 경제를 살리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로서 또 추상적으로 창원 경제를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여러 가지 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창원 국가 산단을 살리기 위한 정부 정책의 사업으로 스마트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또 일자리도 1만여 개 만들어내고 또 낡은 생산 공정을 걷어내고 새로운 생산 공정을 만들어가면서 생산 능력도 배가시킵니다. 이것이 기업 이윤으로 돌아가고 또 새로운 기업들이 창국가 산단으로 유치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일자리를 찾아서 창원으로 또 인구가 유입됩니다. 도시의 힘은 인구고 그 인구가 바로 경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우리는 좀 더 구체적인 것을 통해서 창원 경제를 살려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강기훈 우리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창원공단을 4차 산업혁명 선도지구로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묘합니다. 딱 찍어서 뭐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 어찌 보면 이 스마트 산단이라는 것도 4차 산업혁명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한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우리 강기현 후보가 생각하는 창원 국가산단 안의 4차 산업혁명의 선도지구가 어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4차 산업 선도지구 4차 산업은 지금 드론, 로봇,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정말 다양하고 많습니다. 지금 선진국에서는 자율주행차가 5단계까지 있는데 4단계까지 개발돼서 지금은 사람이 아예 운전대를 잡지 않고도 갈 수 있는 수준으로 시뮬레이션 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변할 것입니다. 자동차 구조도 바뀔 것입니다. 자동차 안에 아마 침대, TV, 냉장고 이런 것을 넣어서 음성으로 서울 남대문 가자고 하면 자동차가 알아서 속도와 방향을 가지고 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 1년 안에 도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강 후보님 잘 알았습니다. 드론 마찬가지입니다. 네. 스마트 산단화 우리 건후보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스마트 산단화는 4차 산업혁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존 기술을 레벨업한다는 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만은 결국은 그것은 자동화고 자동화는 결국은 무인화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 후보님. 예. 창원의 국가산단의 현실은 우리 강 후보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먼 미래의 성장 동력을 지금 가지고 당장 눈앞에 발등에 떨어진 것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이 사업들이 잘 추진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재한 후보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성산구에 이렇게 많이 다니시면서 예. 우리 성산구민이 가장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불편한 너무 많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사실은 주차난 참 심각합니다. 물론 뭐 전통시장도 말할 것 없고요. 제가 그 상남동의 톨성원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저녁 선거운동을 하고 들어가면은 한 10바퀴, 20바퀴 돌아도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이 주민의 고통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방치하고 눈으로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 주차난 해소해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할 거냐라는 혹시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후보님은 질문을 하셔놓고 바로 답을 해버리시면 제가 어떻게 하라는 건지 주차난 그리고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주차량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럼 후보님은 정확하게 있으십니까? 그리고 제가 조금 답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창원에서 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창원 오신 후보님보다 저는 창원에서 더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잠깐만요. 제가 네, 네, 제가 됐습니다. 시간이 살았던 없어서 아파트도 제가 좀 그렇고 마무리를 제가 더 하겠습니다. 잘 알기 때문에 네. 이 창원의 문제점 그리고 저는 첫째 모든 지역 성산구 전역을 두 다리로 걸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해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지만 해결할 겁니다. 왜? 제가 살아가야 될 창원이기 때문입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주찬안에서는 말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여영국 후보에게 5분 동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네, 아까 제가 미처 답변을 다 못해서 그 손석행 후보께서 질문했는데 답변할 시간을 안 줘서 그냥 제가 몇 말씀만 더 드리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의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금 법 개정안에 대해서 그 방법을 물었는데 아까 헌법 개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헌법에는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률 개정으로도 충분히 상권을 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조정법 개정안을 통해서 노동상권이 보장할 수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좀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토론 준비하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강기훈 후보님은 공약을 발표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아니 그 아니 그 저희들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질문 드린 게 아니,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그렇게 아니 이야기하시는 질문 드린 게 거지. 아니고 그래서 헌법 아니요. 개정 사항이지 그 질문 법률 드린 게 개정 사항은 아니라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아니, 강기훈 그렇게 하면 후보님께서는 유권자들이 공약 혼란스럽지. 발표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저는 그동안 보육이나 청년, 여성, 복지, 또 경제 등 11개 분야의 공약 발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보물도 아직 보지를 못했어요. 집에 발송이 안 돼 와서. 그래서 이 뭐 어떻게 이제 공약 검증을 할 건가 이런 좀 깝깝함이 좀 있었고요. 또 내일 있을 그 MBC 초청 토론에도 강 후보님은 불참한다고 통보했다 그러고 또 몇몇 언론 인터뷰나 대담도 거부했다고 들었습니다. 중앙당은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고 우리 후보님은 언론을 보이콧하고 있고 우리 당대표단은 역사를 보이콧하고 있고 뭐 이러한 3대 보이콧이 결국은 민생을 보이콧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좀 듭니다. 이 공약 발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유권자들이 공약을 보고 좀 판단을 하라는 건지 이에 대해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많은 후보들 공약 봤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부담 주는 파퓰리즘 공약, 인기영합적 공약은 현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 중에 인기영합적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매번 공약을 보도자를 통해서 내었습니다. 그러나 언론에서 실리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이 있어서 저는 공약은 많은 부분들이 공약을 내놨는데 그 부분들은 실현 가능할까? 저의 공약은 딱 두 가지입니다. 아니요, 제가 공약을 말씀을 하라는 게 아니고 이제 예? 공약을 왜 안 만들었는지를 말씀을 드린 거고 저는 그 정리를 하시다. 그런 지켜질지 모르는 그런 공약보다는 내실 있는 공약을 많이 발표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니 지금 제1야당 후보의 공약을 언론이 보도 안 하는데 이것도 참 좀 이상한데요. 우선 그는 뭐 넘어가고요. 그걸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예, 좀 넘어가고요. 힘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정부 여당하고 이중대라는 이야기였으니까 제가 좀 반대 이야기 좀 공보물 해주세요. 뭐 초안을 제가 어디 올라온 걸 잠깐 봤는데 자영업자 문제에 대해서 그 자영업자 지원 이렇게 딱 한 줄 딱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국회에서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역사랑 상품권을 활성화하자는 법안이 제출되어 있고요. 또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갑질을 막기 위해서 대리점법 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또 아까 앞에 뭐 스타필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복합 쇼핑몰 입점을 제한한 유통산업발전법을 제한하는 개정안도 되어 있는데 등등 이런 좀 민생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한 법안에 대해서 우리 강기훈 후보님 동의하시죠? 예, 적극 동의합니다. 네. 예. 어쨌든 뭐 구체적인 공약을 좀 다듬어 주시기를 좀 당부를 아니, 공약은 드립니다. 많이 냈고요. 네. 예. 예. 그렇게 저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보다는 내실현 공약을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예, 우리 권민호 후보님께도 같은 취지로 이런 지금 이제 최저임금 인상 등등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의 이런 데서는 이 현재의 경제 어려움이 모든 게 최저임금 탓이다 이렇게 좀 돌리고 있는데 이런 걸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는 소위 공정거래법이나 유통산업발전법이나
또 대리점법 같은 좀 경제 민주화 법안들이 좀 뒷받침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저도 자영업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창원 제조업 산단이 좀 활성화되는 게 현재 우리 어려운 자영업 시장을 좀 활성화시키는 근본적 처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을 사이에 갈등과 대립을 좀 없애서 좀 상생하는 그런 창원 경제, 또 함께 사는 창원 경제를 만드는데 누구보다 앞장서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생방송으로 보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0시 1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공통 질문 순서입니다. 후보들께서는 공통으로 주어지는 질문에 각자의 의견을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공통 질문 의제는 보육정책 철학과 방향입니다. 창원 성산구는 타 지역에 비해서 젊은 층 거주 비율이 매우 높고 맞벌이 가구도 많이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개혁이 뜨거운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공공형 어린이집, 공립유치원 확대 등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양질의 보육, 교육 서비스와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아주 높습니다. 이에 대한 철학과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서 강기훈 후보부터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보육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의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정부 질문에서 국무총리께서 이야기했습니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을 의무 교육하고 2012년까지 의무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보육도 그런 차원에서 의무 보육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공공 유치원, 공공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지금 공급을 늘릴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공공 유치원과 공공 어린이집의 25%를 40%까지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민간이 하고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도 국공립으로 전환할 희망이 있는 사람은 전환해서 확대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봅니다.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한다고 합니다만은 25%에 머무르고 있는데 많은 우리 학부형들은 공공어린이집, 공공유치원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도 민간 유치원도 그와 같은 것의 희망에 따라서 공공유치원, 공공어린이집으로 전환해 주는 것도 한 방안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손석형 후보 말씀하십시오. 예, 저 출산 문제 심각합니다. 한 부모가 한 명의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근본 문제는 소득 양극화, 먹기 살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진보 정치의 가치로 일한 만큼 대가받는 노동중심 사회 만들어야 합니다. 당장의 보육 정책 절실합니다. 공공의 책임을 늘리면 됩니다. 지금 지급하는 아동수당 확대해야 합니다. 우리 손자가 육삭동이라 아픈 아이 둔 부모 마음 누구보다 잘 압니다. 아이들 병원비를 연간 100만 원 상한제로 묶어 병원비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아동 재활병원 창원에 세워 다른 지역 안 가도 되게 하겠습니다. 성산구 국공립 어린이집 3배로 확충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제일 낫습니다. 지역 아동센터에는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성산구 동별로 엄마와 아이의 쉼터, 마더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 가정이나 조성 가정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하겠습니다. 아동수당도 2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안 낳는 이유는 보육의 문제입니다. 적어도 아이 낳아서 기르어주는 문제는 정부가 다 책임지는 모습으로 가지 않으면은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길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공공을 강화시키는 것, 공공보육을 확대시키는 길만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권민호 후보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출산율이 떨어지는 나라의 입장에서 보육 정책은 어떠한 정책보다도 매우 중요하고 또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이를 키우기가 매우 힘들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경제적인 문제를 떠나서 당장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이 없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러기에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공 어린이집, 유치원 빠르게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다행히도 정부에서 2022년까지 공공 부분에서 40%까지 끌어올리겠다 합니다. 특히 우리 창원 성산에는 맞벌이 부부가 많습니다. 우선 출근과 퇴근 시간대에 아이를 걱정 없이 맡길 수 있는 거점형 시간 연장 공공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과 임신, 출산, 산후조리, 육아 등의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마음 편한 원스톱 보육 센터를 꼭 설치하겠습니다. 저희 딸이 세 아이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육과 또 육아 교육이 남일 같지 않습니다. 제가 내 아이를 키운다는 그런 심정으로 보육과 또 육아 교육에 책임지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여영국 후보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유치원 3법부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초 그 한유총 계약 연기 사태로 얼마나 많은 그 부모님들과 국민들이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까?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도 아이들을 먼저 생각한다면 이제라도 유치원 3법을 통과시켰는데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호소를 좀 드립니다. 좀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부담을 들어주고 국가의 책임은 더 높여야 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공공 비율을 최소 50%까지 확대를 좀 해야 합니다. 민간 시설 서비스 질도 높여서 공공성을 더욱더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 창원 같은 경우에 공립유치원 지원율이 17.4%로 경남에서 최하위고요.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도 8.9%로 서울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국공립을 비율을 최소 50%까지 확대하고 민간도 교사 처우 개선 등 지원을 늘리면서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전 대표가 공약하고 발의한 슈퍼우먼 방지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꼭 통과시켜서 우리 여성들이, 엄마들이 회사 눈치 안 보고 아이 키우고 집에서 육아를 분담하도록 해서 좀 아이 낳기 두려운 사회를 아이와 엄마가 행복한 사회로 바꾸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보육 정책에 대해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재환 후보입니다. 육아와 보육, 교육은 저에게는 더 절실합니다. 저는 성산구에 사는 맞벌이 부부이며 이제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이제 곧 가져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더욱더 관심이 많습니다. 육아, 보육, 교육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그중에 보육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앞서 여러 후보들께서 말씀하신 국공립집 어린이집과 유치원 확대에 대한 말씀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의 보육 정책의 핵심은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입니다. 첫째, 저는 우리 아이들이 미세먼지 걱정 없이 뛰어놀 수 있는 실내 놀이터를 만들겠습니다. 지속되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또 아이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부모님은 더욱더 걱정을 합니다. 이에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도록 공공시설과 학교의 유후부지에 실내 체육관과 놀이터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의 첫 선생님이 아이 인생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육교사분들의 처우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육교사분들은 유치원교사 처우가 매우 열악합니다. 이에 보육교사분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첫 선생님에서 좋은 사회를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자질 검증 상호 토론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2명 이상의 후보를 지정을 해서 자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면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포함한 시간이 한 후보당 3분을 넘지 않도록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과 답변 간략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 안배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서 손석형 후보부터 6분 동안 후보들의 자질 집중 검증하시죠. 예, 여우부님 네. 연구 좀 하시고 준비 좀 하셔야 합니다. 헌법 제33조 3항에 보면은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한다 할 수 있다. 그 때문에 헌법 33조 3항 사항입니다. 그게 법률이 정하는 거니까 법률이 정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법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됩니다. 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예, 진보 정치의 생명은 진실함입니다. 여인구 후보는 진보 정치를 버렸습니다. 애초에 독이 든 사과를 먹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심판할 적임자라고 주장하지만 2012년 이명박 정권을 심판할 총선에서 야권 단일화인 저 손석행을 낙선시키고 새누리당 강기훈을 당선시킨 전과가 있습니다. 4년간 자한당이 진보정치 1번지에서 떵떵거리게 만든 전과자 아닙니까? 게다가 진보정당 단일화 하면 자한당 확실히 이기는 여론조사가 각종 언론에 나오는데도 왜 민주당으로 방향을 틀었습니까? 이거 진보정치 포기 아닙니까? 여인구 후보는 노회찬 정신 개성을 외칩니다. 그런데 노회찬 손석행이 함께 약속한 조합원 총투표와 노동중심 진보 대통합의 해박은 단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책임 전적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 드린 겁니까? 더구나 경남 진보원탁회에서 진보단일화를 우선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도 반나절도 안 돼 손바닥 확 뒤집지 않았습니까? 더 할 것도 없습니다. 3월 15일까지 진보단일화 추가 논의하라는 진보원탁회의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3월 6일 민주당과 단일화 나섰습니다. 그렇게 민주당이 좋습니까? 양다리 연애도 아니고 이런 후한모치 이중인격이 없습니다. 더구나 노동자들이 대우조선 매각 반대와 민주당을 규탄하던 그 시간에 민주당과 단일화 협상을 발표했습니다. 시민들이 말씀하십니다. 진보 정치가 언제부터 머리 굴리고 권력과 손잡으려 하나? 이에 대한 여인구 후보의 솔직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잘했다, 못했다, 화끈하게 짧게 우선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걸 길게 질문해놓고 잘했다 못했다 어떻게 화끈하게 답변을 합니까? 우선 단일화는 우리 손석형 후보님도 거리 다니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창원 시민들의 사실 맹령 같은 100명 만나면은 거의 100사람이다 단일화를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일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고 이번 선거는 단일화를 왜 합니까? 간단하게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을 이기기 위해서 단일화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성산 구민들의 잘 들었습니다. 경쟁력을 가진 후보가 선출돼야 되는데 예,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론조사를 되었습니다. 하자고 나중에 했는데 우리 주도권 손석형 토론 때 후보는 이야기하세요. 여론조사 방식은 1%도 못 받는다 거부했지 않습니까? 잘 들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말씀하십시오. 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협상은 신뢰입니다, 신뢰. 그리고 절박함입니다. 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가져야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단일화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진보가 통합이 되고 단일화되면은 유권자들이 뭔가 신뢰하고 감동할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그렇게 생각을 가지셔야지 포의 계산, 이해 타산과 권력에 가까이 가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특히 진보 정당은 잘 아시다시피 노동자 서민을 대변하는 정당입니다. 권민호 후보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도록 이번에는 하겠습니다. 여윤구 후보가 아니, 진보 정치 대의를 위해 손석형 물러나야 한다고 후보님께 봅니다. 한 말씀 드리는 것은 제 그 주도권 질문입니다. 이 후보님, 노회찬 이 후보의 후보님이 죽음을 6분 동안 시간 안타깝게 있을 때 해주세요. 그의 정신은 우리 모두가 길어야 합니다. 노회찬 의원이 위험을 처했을 때 당이 나서서 지켜주고 막아주기보다는 징계와 탈당을 운운하며 내치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노회찬 의원을 지키지 못한 정의당과 여인구 후보는 반성과 성찰부터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오직 하면 자유한국당이 동네에 다니면서 진보정치 하나 다른 것 없다. 다 똑같은 놈들이다. 흠집을 내고 있겠습니까? 얼굴이 다 화끈거립니다. 그리고 여인구 후보는 보궐선거에 책임이 있는 정당은 후보를 내지 말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궐선거만이 정의당이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책임지는 것이 원칙과 도리입니다. 정의당과 여인구 후보가 조금이라도 책임을 느낀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봅니다. 이에 대한 금민호 후보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했던 거를 우리 손석희 후보님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노회찬 의원님의 그 서민 노동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올곧게 살다 가셨습니다. 그리고 당당했습니다. 두 분이 단일화를 경남 진보 원탁에 할 때 저는 단일화 되기를 바랬습니다. 과연 노회찬 의원님의 정신을, 가치를 개성하겠다면은 좋은 것이나 또 불리한 것이나 저는 여인구 후보가 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진보정당은 기성정당과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약속과 책임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국민에게 신뢰를 갖게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약속과 책임을 지키고 있고 그렇게 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은 타 후보의 자질검증 상호 토론 순서입니다. 질문과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해주시고 시간 안배를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권민호 후보 자질검증 해주시죠. 우리 강기훈 의원 후보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뭘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예, 네. 어차피 또 물어봐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최근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이명박 박근혜를 석방하라는 주장이 이렇게 공공연히 나돌았습니다. 예? 이명박 박근혜를 석방하라는 거 공공연하게 전당대회에서 나돌았고요.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박근혜를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파면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탄핵을 부정하는 이런 보수 세력들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입법 활동을 하셨던 우리 강기훈 후보께서는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이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된다 봅니다. 지고와를 묵론하고 법의 시스템에 의해서 판단돼야 된다 봅니다. 아까 후보님께서 말씀처럼 석방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어디서 나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잘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일부가 아마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거로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거로 저는 기억됩니다. 저는 모든 것은 국회에서 탄핵을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을 했습니다. 이것은 법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헌법 정신은 존중돼야 되고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된다 봅니다. 저는 그 부분을 존중하고 억울함이 있으면 법의 시스템에 의해서 다시 제기를 하고 거기에서 억울함이 있으면 또다시 판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탄핵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네요. 그럼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정하고 안 하고 아니라 시스템에서 이루어진 것은 지켜야 된다. 네네. 억울함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분의 후보는 근데 이재한 후보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보다도 성산구에 또 오래 살고 또 오래 정치를 해왔습니다. 저는 내 눈으로 봤을 때 성산구에 할 일도 많고 또 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그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가 이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 전통시장 주차난 문제입니다. 이 주차난을 해소하겠다라는 얘기만 그동안 수차례 또 후보에 출마하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문제를 이대로 두고 갈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는 이 각 후보들이
방법을 내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민간 아파트에 민간인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은 이제 결코 정치를 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방정부나 모두가 함께 이 고통 분담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를 만들지 않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 여영국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주차 문제 뭐 이게 하루 이틀 된 사실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뭐 일본도 사람들 많이 가보셨을 겁니다. 차 한 대 사면 엄격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야만 되는데 뭐 우리나라는 그 법적으로 형식은 되어 있을지 몰라도 내용적으로 실제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한번 앞으로는 좀 정비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좀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 자가용 중심의 우리 교통 문화를 근본적으로는 대중교통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뭔가 이런 시스템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주택이나 어떤 많은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지역에 주차난이 더 심각한데 근데 그 주차 시설을 하려고 해도 공공부지가 없어요. 공공부지가. 좀 그런 점에서 좀 빈집이나 낡은 주택 뭐 이런 것들 필요하면은 매입을 해서 그 좀 공공이 운영하는 주차 시설을 요소마다 좀 건립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여영국 후보님께 네. 손숙현 후보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 노회찬 의원님이 창원으로 인해서 그 출마 기자를 해결을 할 때 우리 여영국 후보께서도 같이 함께 네, 그렇습니다. 했던 말이죠. 네. 보궐선거를 원인을 제공한 정당에 후보를 또 내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네. 또 그 비용 또한 부담을 한다고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그동안 우리 여 후보님은 노회찬 의원님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사실은 지지도를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답변할 시간 좀 주시기 네,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다면은 이 노회찬 정신을 모든 것을 그것이 불리하든 불리하지 않든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정의당이 갈 길이고 저는 당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우리 유권자들에게 명확하게 말씀드리지 않고 또 이 선거에 보궐선거에 후보로 나왔다는 것은 참으로 그 유권자들에게 대한 저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주셔야 시간 되는데. 드릴 테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 좀 예. 해주세요. 그 보궐선거에 책임 원인 제공자는 출마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 사퇴했거나 저쪽 두 분이 앉아 계신데 또 비리를 저질렀거나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 네.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여 후보님, 마침 순서가 여 후보님 순서거든요.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6분 동안 시간 주실 수 있어요. 네, 우선 제가 밑에 이제 저한테 질문만 하고 제가 답변을 못한 게 있어서 그거 좀 마저 말씀드리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금민우 후보께서 이제 우리 노회찬 의원님 말씀을 좀 많이 하셨는데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렇게 가셨을 때 많은 국민들이 가슴 아파했습니다. 수백만 국민들이 울었습니다. 뭐 그것은 아마 국민들 가슴 속에 내 편인 노회찬이 참 떠나간 것에 대해서 참 가슴 아팠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애도를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요. 추모 그 행사 때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정의로운 정치인이라고 애도를 했습니다. 49제를 앞두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추모 행사에서 이금희 아나운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각 정당의 대표들과 주요 국회의원들에게 앞으로 국회에서 모든 일을 처리할 때 노회찬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것을 한 번쯤은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그분의 깊은 뜻을 추모를 좀 했습니다. 이런 말로 이 정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기훈 후보님께 좀 해남 문제와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엊그제 우리 김학의 전 법무차관 지금 뭐 나라가 떠들썩한 거 아시죠? 성범죄 뭐 성접대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이분이 며칠 전에 출국하려다가 인천공항에서 붙잡혀서 출국 금지를 당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이야기하시죠. 어제 유시한다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2013년도 소위 그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당시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인 한교안이었고요. 그 이제 지금 주요 그 인사로 거론되고 있는 김학의가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당시에 청와대가 개입해서 부실 수사를 했고 봐주기 수사 의혹이 있다는 지금 제기가 지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것을 그러면 제대로 막기 위해서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설치하자. 이런 주장들이 꽤 오래 정치권에 되어 왔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이거 반대하고 있어요.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반대 좀 하고 있는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강기훈 후보님께 19대 때 국회의원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때 그 같은 당 소속 이재호 의원이 그 대표 발의해서 얼마 전 그 원내대표를 했던 김성태 의원 예. 등등의 지금 현역 의원들이 동의를 해서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설치하자는 법안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때는 옳았고 예. 지금은 야당 탄압이라서 안 된다. 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아마 공직자 비리 수사처 문제는 여러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 자유한국당은 이 옥상 옥이다. 검찰에 수사권이 있고 또한 특별히 필요하면 특별 검사를 통해서 그런 걸 밝힐 수 있다고 보는데 특별히 또 공직 비리 수사처를 만들면 아마 그것이 집중해서 지금도 적폐청산하면서 많은 부분 적폐는 정리되어야 합니다만은 보복성이 너무 강한 것 같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때는 그래서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2019년 그럼 19대 때는 그 입장이 뭐였습니까? 아니 저는 이와 같은 것이 기존에 있는 틀에서 불비하다면 공직자 공직자 비리 수사처가 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지금 기존의 제도가 있는데 특별법 만들고 또 그 위에 만들고 또 위에 만들면 기본법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최고 좋고요. 특별히 되지 않을 때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권력형 비리가 끊기지 않고 예. 지금 계속 뭐 성범죄 사건 또 취업 비리 사건 예. 곳곳에 터지고 있습니다. 예. 그 국회의원뿐만 아니고 고위공직자도 예. 뭐 그런 점에서 볼 때 이것이 검찰로 가면은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또 어떤 그 청와대나 이런 데서 개입해서 부실 수사가 되고 이런 문제가 계속 거듭되니까 뭔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예. 수사처를 하나 설치해서 예. 이거 정말 공직자들의 비리나 범죄 행위를 엄단하자. 예. 뭐 이런 취지를 담은 건데 지금 이것을 제가 반대하는 건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기존에서 편향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재판을 하거나 기소를 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없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 새로 만드는 것보다도 예. 기존에 하고 있는 틀에서 그런 부분이 그런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예.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불비하다면 그 제도 자체를 기본법에서 제도를 다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특별히 또 아니,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말씀은 알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범죄 행위가 권력형 범죄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진영화되고 또 확대되고 있는데 예. 이런 거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만약에 말씀을 그런 기본법에서 기본법이나 또 특별 검사제를 통해서 되지 않는다면 예, 저는 예. 그 부분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네. 예. 하여튼 누구보다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의 윤리는 엄격해야 합니다. 노회찬 의원이 가장 먼저 발의한 공직수사처 설치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권력형 범죄, 권력형 비리를 발본 세권에서 엄단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우리 이재한 후보께 짧게 묻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할 기회가 참 많이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선거 연령권을 18세 이하로 낮추고 예. 또 비선거권이 25세로 제한되어 있는데 예. 이것을 하향 조정해서 우리 청년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자는 게 저희들 당론인데 예. 이게 이재한 후보 어떻게 아, 생각합니까? 동의합니다. 그 부분 동의합니다. 확실히 동의합니까? 예. 네. 일단은 예. 네, 잘 들었습니다. 이재환 후보 예. 6분간 주도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해주시죠. 자질 검증해 주시죠. 일단 먼저 이제 모든 후보님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강기훈 후보님 전 가고 공보물이고요. 권민호 후보님 공보물이고 요영국 송석펑 후보도 있습니다. 저는 이때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공약이 지켜졌다면 창원경제 지금처럼 엉망이 되진 않았을 겁니다.
약속 지켰냐라고 묻는 것보다는 적어도 듣고 싶은 한마디는 여기 계신 분들께서 미안합니다.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이 듣고 싶다는 게 저와 같은 평범한 시민들의 마음이라는 걸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모든 후보들 중 저를 제외한 모든 다른 후보들이 정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권민호 후보님은 음주운전 정가가 있고요. 강기훈 후보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윤창호법을 만들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저 또한 이와 같은 공약을 발표했고요. 권 후보님, 음주운전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강기훈 후보님, 한간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이 음주운전 정가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유권자들에게 짧게 해명해 주십시오. 먼저 권 후보님 사과하시겠습니까? 네, 음주운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2003년도에 아니, 음주운전에 저는 사과만 단속됐습니다. 해주시면 네, 예. 뭐 십몇 년이 흘러온 상황이지만은 결코 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도 음주운전 절대 안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사과하겠습니다. 네. 강기훈 후보님 좀 해명 좀 해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98년도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말 잘 하겠습니다. 아니 음주운전이라는 그 한간의 소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뭐 때문에 받았는지 정도는. 이 아마 그 음주운전의 교통사고였습니다. 아, 예. 그러면 후보께서도 사과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예,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은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각별히 조심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법이 바로 서야 평범한 사람들이 안 다칩니다. 특히 있어야 안 될 정가가 있는 것은 후보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저는 바라보고요. 강기훈 후보께 묻겠습니다. 창원 경제 살리겠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공보물 보여드리고 했었는데 창원 경제 침체는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2년 연속 9%대 마이너스 성장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강 후보님께서 바로 현역 국회의원이었던 시절입니다. 이때부터 창원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특히 지금 2017년 하반기 창원 실업률은 역대 최고 수준의 4.3%를 기록하면서 전국 7대 도시 평균 실업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창원 경제를 망친 원흉은 자유한국당의 전신 새누리당이었고 새누리당이었습니다. 무너진 민생은 현 정부의 잘못된 경제 처방뿐만 아니라 그에 앞선 새누리당의 집권 시절의 부패와 무능력이었는데 당시 현역 의원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인 저에게 그 당시 제가 시민이었으니까 하게 창원 경제 침체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반성하고 사과할 뜻은 없으신지요? 예, 저희 새누리당 시절에 그런 집권을 하면서 음량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데이터를 보면요. 아마 19년 만에 최저의 실업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보면 저희 때보다 지금이 더 어렵고 데이터로 보면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현재 소득분이 그 하위에서 보면 소득분이 하위 20%에서 보면 지금 실질 임금이 18%나 줄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그때도 저희네들이 잘 못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정부가 최고의 실업률에 또 소득을 올리겠다고 하는 소득주도 성장록 최저임금을 올렸습니다만은 소득분이 하위 20%가 지금 실질 임금이 18%나 줄었다고 하는 내용은 더 어려운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희망을 이야기하고 꿈을 이야기하셨는데 지금이 더 어려운 걸 보면 현 정부가 경제정책 기조나 여러 가지를 바꿔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거는 그 당시 현역 의원으로서 책임감을 못 느끼느냐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듣고 싶은 거는 미안하다, 잘못했다, 한마디입니다. 예. 지금 정치인들이 정치를 불신하는 원인이 뭐냐면 말과 행동에 책임지지 않고 과거는 어디 가고 오늘날 새로 하겠다고 새로 뽑아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정치 신인이지만 잠이 안 옵니다. 2달 동안 성산구 전역을 도보 탐방을 하면서
만나면서 많은 이웃분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의 이야기가 저를 잘못 들게 합니다. 여기 토론장에서 후보는 당당하고 자신감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도 그분들의 이야기가 머릿속에 돌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지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고 그 당시에 사과를 해야지 남 탓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자질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강기훈 후보께 6분 동안의 주도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먼저 우리 손석현 후보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단일화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여영구 후보님께서도 많은 시민을 만나면 반드시 단일화하라는 목소리가 높다고 그랬는데 저는 반대로 들리는 목소리도 많다고 봅니다. 단일화가 뭐 하는 것이냐, 그동안 단일화가 성산구 구민들에게 어떤 실익이 있었냐 하는 의문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한 지금도 집권 여당과 야당이 단일화하는 것은 고차원 방정식은 풀어서 이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 정부 여당과 야당이 단일화하는 것은 아무리 해법을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 없다는 그런 지경의 말씀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손석현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우리 손석현 후보가 20대 국회의원 후보로 나왔을 때 고 노회찬 의원과 단일화, 진보정치 단일화. 저는 단일화를 그때도 반대했고 지금도 반대하고 앞으로도 있어서 안 되는 구태정치고 야합의 정치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산 구민들 또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저는 봅니다. 정강정책이나 이념이 틀린데도 그것을 단순하게 선거공학적으로 이기기 위한 단일화는 이번에 반드시 성산 국민들이 저는 판단할 거라 봅니다. 손석현 후보가 20대 때 나왔을 때 고노회찬 의원과 단일화는 제가 100번 양보해서 그래도 진보정치를 주장하면서 진보정치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정의를 앞세웠습니다. 또한 또 서민, 근로자 이런 부분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서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진보정치 단일화를 고노회찬 의원하고 대의원 대회를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허성무 시장하고 또 야권 단일화를 했습니다. 또한 제가 양보해서 야권 단일화 의미가 있다 봅니다. 지금의 이 단일화는요, 지는 정의당이나 다른 당들이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를 주장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가 어떤 겁니까? 그런 군소정당에게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는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도 국회에 가서 그 목소리를 대변하자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뜻입니다. 그러면 그런 정강정책과 이념을 가지고 그렇게 또 그것을 지지하고 성원하는 그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정당이 지금 와서 단일화를 하는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미와 다른 것입니다. 이거는 이율배반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제 집권 여당과 야당이 단일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개인적으로 진보 단일화, 야권 단일화는 교과서에 있다고 보더라도 집권당과 손을 잡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 특히 진보 정당은 노동자, 서민을 대변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야 될 진정성이 필요한 정당입니다. 그렇다면은 집권당이 좀 개혁적이고 민주적이라 설상하더라도 때로는 함께, 때로는 감시 감독, 때로는 투쟁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 서민을 위해서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어야, 대변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어야 그게 진정한 진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어르신들 말씀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보는 싸워 분열돼서 망하고 또 보수는 정체되고 부패돼서 망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난 그건 철학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적어도 진보 정당은 진보의 정신이면 단일화 할 수 있다. 야권이면 단일화 할 수 있다. 다만 그냥 당선되기 위한 단일화가 아니라 충분한 사회적 유권자들이 공감을 갈 수 있는 약속의 단일화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여영구 후보에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 많은 국민들이 현 정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실정 중에 경제 정책에 대한 실정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 보면 이번 선거는
현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이 강합니다. 경제 실정이나 탈원전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면서 지금 여당과 단일화를 추진하는 것은 진보 정치를 포기하는 것인지 과연 이것이 정의를 앞세우는 정의당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네. 또 이번 보궐선거 아까 우리 금민호 후보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은 정의당은 고노회찬 의원의 그 꿈을 이어가겠다 하는 분이라면 아마 자숙하고 반성하는 것이 고노회찬 의원의 그 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과연 정의당이 후보를 내는 것이 맞는지 하는 많은 우리 국민들의 생각도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의로운지도 묻고 싶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 이것은 참 제가 질문 드리고 싶지 않은데 많은 우리 국민들께서 또 대신해서 질문을 꼭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정가가 7개 있는데 아마 6개는 노동운동 관련이고 1개가 군에서 이렇게 폭력으로 해서 군 복무 중에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또 만기 제대를 하는데 병장 제대가 아니고 이등병 제대에 돼 있더라고요. 네. 그건 어떻게 된 것인지 네. 궁금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시간 15초. 마지막부터 질문을 올려주세요. 마지막 답변 드리면 저는 군대 안 가고요. 예. 귀신 잡는 병력 특례병 출신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거는 노동쟁이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이제 시간을 주고 답변을 질문을 하셔야죠. 제가 그러니까 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 당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주당의 권민호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성산구 유권자 여러분, 오늘 방송 토론에 창원의 희망의 미래를 엿볼 수 있었습니까? 미래는 만들어가는 자의 것입니다. 저 금민호는 어디서 나머지 머슴살이를 거쳐서 고집에서는 그 처절한 가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지금도 꿈과 열정으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습니다. 정치 25년 동안에 해왔습니다. 세상에 안 해보고 잘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도의원, 종합행정시장을 거친 그 경력을 가지고 이 성산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년 임기의 국회의원, 성산구민 여러분, 저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모든 것을 바쳐서 성산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정의당 여영국 후보입니다. 말씀하십시오. 네, 창원 시민 여러분, 오늘 토론 잘 들으셨습니까? 나쁜 정치를 막기 위해 시민들의 명령에 따라 오늘부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단일화 여론조사가 진행됩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회찬 의원은 말 한마디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아파했습니다. 노회찬의 꿈을, 노회찬의 민생 정치를 꼭 이어갈 수 있도록 저 여정국을 통해서 노회찬을 부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통해서인지 우리 창원 시민들은 저를 우리 자유한국당 강기훈 후보와 1대1 선두 다툼을 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창원 시민 여러분, 마지막까지 힘을 실어 주셔서 제가 꼭 당선되어서 정쟁만 일삼는 국회를 일하는 국회, 민생 국회로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바른미래당 이재환 후보입니다. 창원 시민 여러분, 제가 시작할 때 진보가 밥 먹여주냐, 보수가 밥 먹여주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토론장에서 저는 참석한 후보들의 어떤 서명으로 정치를 하는가를 좀 듣고 싶었습니다. 근데 오늘 전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정치, 무엇을 위한 정치인지부터 밝히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이야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창원의 토박이 흑수저 청년, 저 이재환, 창원 경제 망친 정치부터 확 디비불겠습니다. 창원 무한도전 클러스터, 창원형 코트라, 상생 공정형 스타필드, 자영업자 세제 지원과 고용보험 강화 등으로 창원의 민생을 챙기고 청년이 떠나지 않는 창원을 만들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이번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낮습니다. 사전투표에 꼭 참여해 주시고 창원의 미래 선택 기호 3번 이재환입니다. 꼭 한 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한국당 강기훈 후보 지지 말씀 해주시죠. 존경하는 창원 시민 여러분, 토론 잘 보셨습니까? 저는 이곳 창원에서 나고 자라 60년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나서 LG전자 근로자로, 또 중소기업 CEO로, 도의원으로 국회 경험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두산중공업 탈원전, 대우조선 해양 매각 반드시 막아내고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 일자리가 넘쳐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단일화에 두 번 다시 속지 맙시다. 이번에는 반드시 성산구 주민들의 자존심을 되찾는 날입니다. 꼭 강기훈과 함께 내일의 꿈과 희망이 있는 성산구를 만들어 갑시다. 꼭 한번 도와주십시오. 강기훈, 정말 성산구를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민중당 손석형 후보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존경하는 창원 시민 여러분, 기호 6번 민중당 손석형입니다. 노동 없는 단일화로 서민의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저는 오직 노동자 서민을 위해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힘으로 권영길 의원, 노회찬 의원을 만들어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정말로 고생 많이 했다. 양보만 하지 않았나. 이제 양보받아라. 간절히 이야기해 주십니다. 맞습니다. 손석형을 찍으면 창원공단 삽니다. 손석형을 찍으면 진보정치 단결합니다. 손석형을 찍으면 손석형이 당선됩니다. 저 손석형이 권영길, 노회찬 이어 진보의 가치를 제대로 세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낌없는 성원과 여러분의 관심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창원시청 앞 광장에 투표함 모형 대형 선전탑이 등장을 했습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다양한 캠페인이 지금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여하지 않는 민주주의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4월 3일 투표일에 앞서서 3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가 됩니다. 꼭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100분 동안 생방송으로 함께한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회 비초청 대상인 기호 7번 대한애국당 진순정 후보, 기호 8번 무소속 김종서 후보의 방송 이연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토론회는 인터넷과 모바일로도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창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기호 7번 대한애국당 진순정입니다. 여러분께 안부를 여쭈었으나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너무나 안녕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국민의 삶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창원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행동해야만 했습니다. 용기를 내야만 했습니다. 창원에서 나고 자란 저 진순정은 창원여고와 창원대학교를 졸업하고 13년간 자영업을 하고 있던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창원 시민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나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이번 선거에 나온 어느 후보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시대착오적이고 비현실적인 이념과 무모한 정책이 저지른 민생 참사가 엄청난 가운데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의 원인 제공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입니다. 지금 국회에는 자기 당의 원인에 의해 결정된 재보궐선거에는 후보를 공천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1년 남은 임기에 국회의원을 뽑기 위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하고 유권자의 선택을 무위로 만들어버린 것에 대한 책임 정치를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단일화를 운운할 때가 아니라 후보 사퇴로 책임 정치를 구현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이며 중간 평가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 안보, 외교, 교육, 인사 모든 부분에서 참사공화국이 되었습니다. 서민은 더 어려워지고 청년 일자리는 이미 반토막이 났고 경제에 대한 희망도 기대도 다 꺾여버렸으며 경제 전문가들도 2% 성장률을 지키기 어렵다고 합니다. 시장을 다니면서 만난 민심은 분노와 한탄의 연속이었습니다. 역대 최악의 무능함을 보이고 있는 좌파 독재 정권에 이미 경남의 민심은 떠났습니다. 이제 대한민국과 창원을 위해서 창원 시민의 힘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도 모자라 탄핵발을 복당시키더니 부정하고 무능한 좌파 독재 정권에 맞서 투쟁하지도 못하는 허수아비 야당이 되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좌파 독재 정권의 붉은 폭주 기관차를 멈출 수 있는 선거이며 비겁하고 투쟁하지 못하는 자유한국당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이미 많은 국민들은 국회 인적 쇄신, 정당 개혁, 정치 개혁 등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애국당을 선택하고 저 진순정이 당선된다는 것은 국민이 바라는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정치와 책임 정치로의 정치 개혁이며 이는 곧 국회혁명과 선거혁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창원 시민 여러분, 성산 구민 여러분, 우리 창원에서 정치혁명, 정당혁명, 국회혁명을 이룩합시다. 무능한 문재인 좌파 정권을 심판합시다. 비겁한 자유한국당을 심판합시다. 4월 3일 대한애국당과 함께 저 진순정과 함께 저들을 심판합시다. 대한애국당 기호 7번 진순정은 타락하고 탐욕스러운 기성 정치인들과 다릅니다. 대한민국과 창원을 위해 똑 부러지게 억척같이 해낼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민생과 안보를 다시 살려내겠습니다. 창원 앞바다의 인공섬에 세계 최고의 게임업체 NC소프트 유치를 추진해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탈원전 정책 폐기를 위한 입법 활동으로 원전 기술 강국의 위상을 되찾고 위기에 처한 원적 협력 업체들을 다시 살려내겠습니다. 잘못된 북핵 대응과 맹목적인 대북 지원에 혈안이 된 좌파 독재 정권의 대북 정책을 바로잡고 창원 방산업체의 활로를 뚫겠습니다. 죽어가는 창원을 살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대한애국당 기호 7번 진순정의 선택은 당당한 창원, 살고 싶은 창원으로의 미래를 여는 확실한 길이 될 것입니다. 창원 시민 여러분을 사랑하는 기호 7번 진순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회의원 무소속 후보 기호 8번 김종서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때 가게 전문으로 인생을 시작한 후 노동자, 농민, 알바생, 자영업자, 실업자, 경영자 등의 삶을 살면서 중고등학교 검정고시를 거쳐 건국대와 서강대 경제대학원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경제 전문가입니다. 때문에 누구보다 노동자, 자영업자, 실업자, 중소기업가의 어려움을 가장 잘 알고 누구보다 민생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서 저마다 자신이 민생 경제를 살리는 적임자라고 주장하며 표를 모아왔습니다. 그러나 민생 경제를 살리는 정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민생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는지, 민생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기계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신하는 분야가 늘어날수록 실업자는 증가합니다.
인터넷 쇼핑몰이 성장할수록 자영업자 수입은 감소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민생 경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이미 시작되었고 10년 안에 대량 실업 사태가 시작될 것이고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파산할 것입니다. 대기업들은 로봇을 이용하여 하청업체들이 생산하던 제품을 직접 생산할 것이고 하청업체들은 파산하고 하청업체 임직원들은 실업자로 전락할 것입니다. 대기업 임직원 일자리도 로봇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대기업들이 로봇으로 각종 식당, 커피점, 미용실, 부동산 중개소, 편의점, 택시, 여관, 병원, 약국을 직접 운영할 것입니다. 모든 교육, 광고, 금융, 법률, 세무, 회계, 연구직 근로자도 실업자가 될 것입니다. 빠르면 20년에서 30년 안에 세계 인구의 약 99%가 실업자 가족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전 세계 노동 가능 인구의 약 99%가 일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고 돈을 벌고 싶어도 돈 벌 곳이 없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국제구호기구 옥스팜이 발간한 99%를 위한 경제에서 2010년에 388명의 부자가 가진 자산이 세계 하위 인구 50%가 가진 자산과 동일했는데 2016년에는 단 8명이 가진 자산이 세계 하위 인구 50%가 가진 자산과 같다고 했습니다. 세계의 자산이 아마존 같은 극소수의 대기업 오너에게 급격히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인구의 99%를 실업자 가족으로 몰아넣을 4차 산업혁명은 수백 명 이내의 슈퍼부자들이 세계 재산 대부분을 독차지하는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는 멸망하고 자본 독재주의, 자본 독재사회, 자본 독재 국가가 될 것입니다. 각종 연금은 모두 파산하고 빈민, 저소득층, 노인층을 위한 각종 사회복지제도는 중단될 것입니다. 실업자는 넘쳐나지만 실업자를 먹여 살릴 세금을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빈부격차의 심화, 대량 실업, 자영업자의 몰락, 각종 연공의 파산, 세계 인구의 99%가 실업자 가족으로 전락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 공동소유 기업경제라는 경제 이론을 창안했습니다. 국민 공동소유 기업경제 제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유인 토지, 건물, 공격과 공공기관의 소유권을 모두 국민 공동소유로 전환시켜서 국민 공동소유 기업으로 만들고 각종 연금의 기금, 사회복지 예산, 장기 저리로 발행한 국채 등으로 모든 대기업의 주식 70% 내지 80%를 사서 국민 공동소유 기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국민 공동소유 기업들에서 매년 발생하는 이익금 중에서 재투자 금액을 제외한 이익금으로 모든 국민에게 매년 1,200만 원 이상 지급하는 경제제도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매년 1,200만 이상 지급하는 국민 공동소유 기업 경제제도는 사회주의 경제 이론이 아닙니다. 사회주의 경제 이론과 정반대인 개혁 자본주의 경제 이론이고 자본 독재주의로부터 세상을 구할 개혁 자본주의 경제 이론입니다. 김정수가 창안한 모든 국민에게 평생 동안 매년 1,200만 이상씩 지급하는 국민 공동소유 기업 경제법을 실행시킨 데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도록 기호 8번 김종서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창원의 자랑, 창원 진동 미더덕. 2019 창원 진동 미더덕 불꽃 낙화축제 기념 KBS 전국 노래자랑이 성대하게 펼쳐집니다. 국민 MC 송혜, 라이브의 여왕 김용임, 신토부리 가수 베이로 등이 함께하는 시민들의 축제 한마당. 4월 6일 오후 1시 창원 진동면 광암항에서 열리는 KBS 전국 노래자랑에 시민 여러분을 초대